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요, 주로 머리, 가슴, 배에 집중되어 있대요. 우선 머리형 볼게요. 머리형은요, 이해형 인간이라고도 해요.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지적 호기심에 자극을 받아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사라질까봐 진짜 불안하고요. 내가 이런 지적 호기심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계속 자극받습니다. 이 머리형을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 연구형이에요. 연구형. 이런 사람들은요, 한 분야에 집중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학자가 되려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자가 된 거래요. 재밌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외모, 특히 이런 거에 진짜 절대 관심이 없고요. 뭐 옷 입는 거 이런 거 진짜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머리 연구형인 사람들은요, 이 내적 에너지를 내가 내 스스로 내적 에너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막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 박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래요. 빌 게이츠도요, 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옷 입는 거 보잖아요. 그럼 너무 허술하게 입고 다녀요. 물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는 입고 다니지만 막 뭔가 막 스타일리시하게 막 이렇게 다니진 않거든요.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박시한 그 몸 헐렁헐렁한 그런 슈트를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모 같은 거에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이걸 발전을 하면 세상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뭐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는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아요? 내가 막 얘기할 때 막 얘는 무슨 도대체 그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공상과학 속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머리 연구형의 약간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야, 너무 공상적이야, 너무 허무맹랑해, 말도 안 나와, 허무맹랑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같은 머리 연구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안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게 그냥 야, 너 연구하고 있구나, 야,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겠죠. 저같은 현실적인 사람이 머리 연구형의 사람을 보고 그렇게 야, 너 공상과학적이야, 그게 말이 돼? 허무맹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머리 안정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불안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 안정적인 방법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변화는 절대 싫어해요.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누가 있지 하면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은 뭐 변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게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요즘 공무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 공무원, 옛날 공무원 스타일이 이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스타일. 그래서 머리 안정형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머리도 굉장히 차분해요. 외모, 머리가 차분한 게 아니라 외모가 굉장히 차분해요. 뭐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전형적인 머리 안정형의 분이 있거든요. 이 분은요, 머리 스타일이요, 평생 2대8이에요. 이분이 제법 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엄청 큰 기업의 젊은 넘버 2거든요. 젊은 넘버 2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머리형만 좀 바꾸면 정말 훨씬 더 젊어 보일 텐데, 그리고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정말 훨씬 더 멋져 보일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변화가 싫은 거예요. 딱 2대8 여기 스프레이 딱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가장
머리 안정형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를 자꾸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 맏며느리감이다, 성실의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인의 칭찬이 끊이질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튀지 않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에너지를 잘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딱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런 스타일이라서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아무런 탈 없이 그냥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행동을 하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편안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 닉슨 대통령, 뭐 배우 안성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라는데, 근데 뭐 물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편안하긴 한데 뭐 발전이나 재미는 좀 없겠죠. 근데 이런 그 머리 안정형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 안 되는 뭐 몇몇 부류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 재미 추구형이에요. 똑똑한 건 비슷해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안정형의 사람들은 자기 안정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재밌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요. 즐거워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근데 그 연구가 끝나면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그냥 연구나 뭐 이런 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카사노바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꼬실 때, 이게 뭐 여자가이든 남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때 막 꼬실 때요, 야, 나 너 아니면 정말 죽어. 나 죽음, 그러니까 나랑 만나줘야 돼. 막 이랬다가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딱 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원래 그래. 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외적 지향형의 사람들이라요. 같이 있으면 어때요? 재밌어요. 똑똑해요. 아주 재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무쌍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변화하니까 이걸 받아주는 거, 옆에서 받아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은 머리형인데도 불구하고 안정형의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짐 캐리, 존 F 케네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자기가 이런 형이어서 정말 고민이라고 방송에서 말했대요. 이 한예슬도 이렇게 머리형인데 머리 재미 추구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머리가 아니라 이제 가슴형의 기질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이 가슴형은요, 감정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뭐가 통해야 돼? 필이 통해야 돼요. 이 필이 통해야지만 몸이 움직이고요. 또 이 기질의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요. 이 기질의 사람들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이면요, 뭐든 다 해요. 어려워도 하고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이 가슴형은요, 이렇게 다시 자기중심형, 성취추구형, 도움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가슴형의 사람이라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 자기중심적인 가슴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기질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옷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게 똑같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이해지려고 매우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유니크해지는 게 자기의 삶의 모티브예요. 에너지가 항상 내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도요, 아주 예술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잘 해내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잠수를 타요.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잠수 탔는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 자기가 잠수를 탔는데
이 잠수 탄 거를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죽어요. 그냥 다이예요. 자살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요. 그 사람, 이 기질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요. 그냥 일렁이는 파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삶이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막 마음속에서 막 일렁이는 거죠. 다이내믹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완전 불안불안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 그랬고요. 최근에 정말 이거를 딱 읽으면서 여기 책에는 사실 안 나왔는데요. 얘는 딱 자기 중심형의 가슴형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셜리. 그 최자의 예전에 여자친구였던 설리가 딱 이 기질인 것 같아요. 완전 유니크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자기 그 인스타나 뭐에 자기가 특이한 거, 뭐 예를 들면 옷도 특이하거나 뭐 특이한 행동들을 막 하고 특이한 말을 막 올려가지고 막 비난을 받잖아요. 그 비난이 그 사람 설리한테는 어떻게 얘기된 거예요? 관심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뭐 과한 관심이 와야 되는데 이 과한 관심이 안 와.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쟤 원래 저래. 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저런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냥. 이게 이 기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슴형의 두 번째 성취 추구 가슴형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기질은요, 모든 것을 다 잘해요. 아니,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몸부림친다라는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취 추구 가슴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이유가요, 너무 웃겨요. 뭘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그 성공의 목숨 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격려받기 위해서요. 아, 너 잘했어. 너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말이 정말 100% 이해가 됐어요.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떠한 목표 설정해 놓은 거를 정말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하면 누군가가 그걸 딱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왜 했지? 그 성공을 했었어도 아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과 격려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남을 누르는 비열함을 종종 보일 때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보여놓고 그냥 이 냉철함으로 그냥 비열함 딱 보이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또 그래놓고 자기 혼자서 엄청 괴로워해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기질은요,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는데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에너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안고 간다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유명한 CEO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기 사무실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취 추구형 가슴형의 사람들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현대 정주영 회장의 아들 중에 그 정주영 회장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정몽원이라고. 정몽원 회장이 현대 회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긴 것도 닮고 이렇게 성취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닮아서 굉장히 사랑했었대요. 근데 이 정몽원 회장이 그 남북 관계에서 자기가 진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 비난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세무조사 받고 그 다음에 막 그 고난도의 국회에 올라와가지고 너 왜 그랬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부가 자기를 감싸주거나 아니면 국민이 감싸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정부와 국민의 비난을 동시에 받은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뭐 유서를 막 쓰고 뭐 그 유서도 물론 뭐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게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다 안고 갈게. 그렇게 하고서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어요. 사실 우리 같은 섬에는요, 야, 무슨 대기업 회장이, 그냥 대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1, 2위 하는 그 현대가의 회장이 돈 많은 사람이 왜?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기질의 사람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모든 걸 안고 내가 간다라고 했던 사람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이분도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모든 거 안고 간다고 하면서 진짜 가셨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성공하는 진짜 대통령 할 거야 라고 목표를 가졌는지, 어째 처음부터 그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갖고 변호사가 됐고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 추구를 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성공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비난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딱 내가 모든 거 안고 가마 하시고 가셨잖아요. 이런 성공 추구 가슴형을 가진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네. 저도 성취 추구 가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 번째, 가슴형의 세 번째는 도움 가슴형이에요. 도움을 주는 가슴형의 사람인 거죠. 심장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기질은요, 타인을 향한 관심을 돕는 거로 표현해요. 이 성공 추구가 아니라 돕는 것으로 표현하고요. 그 돕는 게 곧 즐거움이고, 그 돕는 거를 뭘로 받을 때? 칭찬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칭찬받을 때 행복하고 인정받는 것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고요. 션, 정혜영 있잖아요. 이 기부 많이 하고 돕는 거 많이 하는 사람들, 션하고 정혜영이 이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래요.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돕는 이유가요, 근데 친구를 잃을까봐 거절도 못하고, 예를 들면 당했어. 이렇게 보증 서달라,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당했어. 그런데 또 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진짜 미치죠. 그런데 친구들은 제 착한 바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도움 가슴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띄고 막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착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 외적 에너지를 가지고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최상위로 올라가면 마더 테레사처럼 아주 성자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좋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본인 내면에는 좀 힘들어해요. 성직자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잘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긴 하지만 본인도 그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칭찬해주고, 넌 정말 남을 도와주는 천사표구나 라고 해서 계속 잘 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머리로, 그 다음에 가슴으로 에너지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닌 배.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의 장 있잖아요. 대장, 소장 이렇게 해서 장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배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배형은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못 움직인다? 이게 곧 뭐예요? 삶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특히 또 세 가지 나누면 배의 도전형이 있어요. 이 도전형은요, 딱 봐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딱 도전형이야. 배형이고 도전형이야.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아주 선도, 이렇게 생긴 모습의 선도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생겼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굵어서 보스의 기질을 갖고 리더십,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독재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외적 에너지를 갖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대장형의 사람들인데 이 대장형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크고 막 독재자스럽고 리더십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속에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얜 내 사람, 쟨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의 구분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사실 좋은 특징은 아닌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챙기는 거죠. 약간 그 마피아 보스 이런 사람들 보면 딱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피아의 보스 말고 좀 좋은 소리를 냈던 사람들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막 냈던 사람의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의 목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외모적으로 보자면 배우 박근영 씨가 전형적인 장도전형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배의 평화형이 있어요. 이 도전형 말고 평화형이에요. 두 번째 이 평화형은요. 도전형하고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하대요. 외모 같은 게요. 외적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박근영 씨가 조금 선이 굵고 이렇게 해서 도전형이라고 한다면 이 책에서는 그 최불암 씨를 이 평화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불암 씨도 굉장히 선이 굵은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조화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은근 정이 가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최불암 씨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렇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이 도전형처럼요, 역동적 에너지를, 지배 에너지를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라서 실제적으로는 진짜 진정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내 운명 주인공이야 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뒤에는 약간 뒷말하는 그건 아닌데 라고 해서 이런 이렇게 속에 약간 뭔가 껄끄러움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심리학에 적용한 사람이 카를 융이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자 카를 융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를 융이요. 이 대표적으로 이 배평화형인 사람인데 나는 드러나지 않으며 그저 흐름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뒤로는 엄청 깠대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카를 융이 대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러하고 이 카를 융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깠겠죠. 그래서 이 배평화형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배개혁형이 있어요. 이 도전형, 평화형, 개혁형 이거 다 좀 외적이죠. 그런 외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 개혁형은요, 오히려 약간 개혁인데도 불구하고 내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이 내적 에너지가 그 개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공격형으로 해요. 그래서 잘 웃지 않고 불만도 엄청 많아요. 뭐 하면 쟤 왜 저래?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틀을 갖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정확한 틀. 그래 이렇게 틀을 딱 갖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거기 안에다가 자기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어때요? 스스로 되게 팍팍해요. 사는 게. 그래서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가요. 말이 먼저 나가니까 어떠겠어요? 잔소리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틀 안에다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서 거기에서 순응해서 살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요. 또 잔소리를 하면서도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 간디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이 이 형을 가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래도 어때요?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엄마가 있어.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크게 3가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가지를 보고 3가지에서 다시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유형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형이면서 성취욕이 많은 사람, 성취 도전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맞아.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맞았고 어떤 사람이랑 안 맞았던 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머리형에서 머리형에서 연구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그냥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 안정형의 사람하고는 똑같은 머리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왜 잘 맞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안정형인 거예요. 그래서 안정형의 사람이 내가 성취욕인 사람하고 성취 추구형인 사람을 만나면 이 안정형의 사람이 성취형의 사람을 칭찬만 해주면요. 안정적인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제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상대방을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아트그램법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어떤 형이었는지 저한테도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이번 3강은 자기를 이해하고 목적을 잘 설정해서 멋지게 바뀌어서 바른 인성의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트그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이해에 도움이 좀 되었기를 바라면서 4강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